얘기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입시적으로 볼 때는 저 전화기로 자기 집에 전화한 건 3시 37분이잖아요. 그러면 3시 37분까지 분명히 자기 전화를 갖고 있던 애가 1시간도 안 돼서 4시 반에 갈 때는 정민이 핸드폰을 갖고 집에 가고 경찰 수사에 의하면 저 핸드폰은 위치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안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3시 37분에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까지 했던 애가 1시간도 안 돼서 그 전화기는 어디다 숨겨놓든지 버리고 정민이 전화기를 가져갔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전화할 시간에 2개를 다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전화한 이후에 가져갔다면 정민이를 다시 뒤적거리거나 찾아서 핸드폰을 탈취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37분에 정민의 전화기를 갖고 있어 나가고 있었나 저희가 영원히 알 수가 없죠. 본인 전화기로 전화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 37분에 전화기가 2대였는지 1대였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2대였다 그러면 그 전에 정민이한테 전화기까지 뺏은 거고 그때 안 갖고 있었다면 통화한 이후에 4시 반에 집에 가기 전에 정민의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경찰이 밝힌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것도 하나 설명도 못하겠네요. 확실히 이상하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입었던 옷이랑 또 신발을 또 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일 날 저녁에 만났을 때 본인이 옷과 신발이 흙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정민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끌어올리느라 힘들었고 옷과 신발이 흙이었어요 라는 걸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민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도대체 옷과 신발에 흙이 묻은 만한 데가 어디인지 하고 제가 열심히 봤죠. 그런데 아까 달사전에 보듯 그 평면은 그냥 다 잔디밭이고 내리막에는 밑에 돌무더기고 어디를 봐도 흙이 묻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돌무더기가 만약에 뭐 진흙탕이었다 그럼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저기 잔디밭과 요 사이에 옷과 신발이 흙이 묻을 만한 데가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왜 흙이 묻었을까 하고 나중에 궁금해서 그것 좀 보자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흙이 묻은 신발에 보면은 뭐 어딘지 알까 했는데 버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피의자 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할 때 그 신발에 흙이 묻은 것 좀 보자고 그랬더니 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흙이 묻었다고 버리나. 그 당시만 해도 뭐 그걸 그렇게 증거인멸하고 이렇게까지 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해서 의아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 집에 갈 때 영상에서 흙이 묻어있는 건 안 보여요. 집에 가는 영상이 굴다리로 나오면 상당히 확대돼서 나오는데 옷과 신발이 버릴 정도로 흙이 묻었으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그 휘티에 흙이 묻어있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발이 진흙탕에서 부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뭐 젖어있나 안 젖어있나를 사실 그 CCTV로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흙에 묻어서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는 알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그 영상을 보고 버릴 만한 옷과 신발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불이 나게 버렸을까? 그렇게 의문점만 하나 더 두고 뭐 경찰이 나중에 발표하는 거는 찾아갔는데 못 찾았다가 끝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지만 그날 신지도 않은 양말을 가져와서 뭐 증거라고 발표하는 걸 보면 저렇게까지 허술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본인 입으로 그날 신지 않았던 양말이라고 경찰이 얘기하면서 그거를 증거품으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맞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쉬운 거는 저희가 계속 그때 좀 수사를 강제 수사로 전환해달라고 했는데 옷과 신발을 버리기 전에 가서 압수수색 같은 걸 찾았다면 수사 방향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끝까지 강제 수사로 전환을 안 했다는 거, 그동안에 충분히 피의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아쉽고 경찰의 그 무능함과 부주의함과 무태함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 어쨌든 권한은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남의 집에 가서 저희가 옷과 신발을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도대체 흙이 묻을 데가 없는데 영상에도 없는데 버렸다. 왜 버렸을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냥 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상하네요.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뭐 운동회를 갔든 뭘 하더라도 뭐 흙이 묻었다고 사람 그 옷이나 신발 버리진 않거든요. 격하게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답변을 보십니다. 조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고요. 아무리 만취했다 하더라도 기종이 전혀 다른 전화기를 자기 것으로 알고 가져갔고 자신의 전화기는 흘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4시 27분에 A군이 토끼굴을 빠져나가 집으로 갈 때 모습을 보면 만취로 인해 남의 전화기를 가지고 귀가했다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저는 신발과 옷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 다음날 신발하고 옷을 버렸다는 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경찰에서는 신발과 옷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사람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그 물품을 확보하려는 노력 그리고 왜 버렸는지를 밝혀내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제출 날짜도 2주나 지나서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아버님께서 전화기를 돌려받는 과정과 함께 이미 제출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걔가 막 달려가다가 신호등에서 막 하면서 막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막 제 신발이 아예 그래서 제가 그 언덕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고 언덕 있고 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빠진 맞았어요. 거기 전 받아가지고 그거를 뛰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막 네,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졌다 하는데 아버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사실 저희가 그거를 녹취를 한 이유는 의심스러워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물어보고 떠물어보기 힘드니까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정리해놨던 거지 이런 용도로 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게 없었다면 본인이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저희만 또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강비탈에 내려간 거는 본인이 얘기를 한 거고 두 사람 다 강비탈까지 내려왔다고는 본인이 인지하고 얘기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까의 영상과 달사진을 조합을 하면 모든 결과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내려간 것도 확실하고 사진으로 올라올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입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끌어올렸으면 달사진에 보였어야죠. 그러고 나서 전화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술과 영상을 조합하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거짓말 탐지기 거부한다고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경찰 수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 한 시간 산다는 것이 너무 괴롭죠. 네. 자 이제 5시 12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시 30분에 한강공원을 빠져나간 A군이 42분 만에 모든 가족이 함께 이제 현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주차장이 아닌 올림픽대로 진행로에서 이제 부자가 내리는 모습이 이제 찍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버님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 영상은 어차피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너무 나오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네.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이상한 거는 저희는 코앞에 살지만 물론 코앞에 사니까 차를 주차하지 않긴 하는데 주차장이 생각보다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대로에서 오다가 들어가는 주차장이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그 새벽에 이 가족은 너무나 쉽게 들어오고 상식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해서 걸어가는 게 맞는데 도로에 차를 세워서 피의자하고 피의자 분만 내려놓고 피의자 분은 멀리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가거든요. 그 영상에 나온 그 자리가 당연히 사람들이 차를 내리는 하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난간까지 있는 건 사람들이 다니지 말라고 난간을 세우는 건데 굳이 거기에 세워서 난간을 넘어가서 피의자 부자는 가고 피의자 분은 차를 보고 주차장까지 가는 걸 보면 급박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급박하지 않았다면 주차하고 걸어가면 될 거를 뭔가 긴급하니까 그런 길가에 세워서 걸어가지 말라는 펜스까지 넘어간 건데 그 정도로 긴박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에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모순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하는 거였으면 정확히 주차장에 갔다 가는 게 맞는 거고 펜스를 넘을 정도로 급박하다면 당연히 저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 전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스까지 넘어가야 될까? 그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례는 내가 똑같이 피해자거나 아니면 결백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결백한 사람이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굳이 펜스를 왜 넘어갈까? 그리고 왜 우리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 영상에서는 그게 제일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또 말 그대로 정말 당당하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를 가족이 다 하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 해서 전화해서 같이 오거나 아니면 먼저 전화해서 그냥 이제 하고 뒤늦게 오거나 그 말씀이 상식적인 거죠. 만약에 내가 자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들어와서 정민이가 어떻게든 나 못 찾겠어. 그러면 네가 불러낸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가고 그쪽에도 연락해서 같이 가보자. 그 집이 더 빠르니까. 그렇죠. 라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죠. 내가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면서까지 그 집에 전화하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거든요. 맞습니다. 굳이 전화까지 안 하면서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이 역시도 이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씨님께서 네. 굳이 이 순서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7시간 블랙아웃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5시 12분에 사건 장소로 돌아왔을 때 A가 손가락으로 컴퓨터 쪽을 가리켰다라는 얘기가 변호사 입장 발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던 것이 날이 밝으면서 7시간 블랙아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것도 변호사 선임 후에 갑자기 블랙아웃 얘기가 나왔고요. 사건 다음날 아버님을 만나서 거의 대부분 기억나고 있는 것을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까는 이제 컴퓨터 이야기도 하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선택적 블랙아웃이겠죠.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불리하지 않은 건 기억이 나고 아마 그걸 그 어린데 혼자 할 수 있을 건 아닌 거고요. 정면을 찾기도 전에 변호사 선임했다는 자체가 뭔가를 보호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조언을 해줄 사람들은 뭐 당연히 부모나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정말 표절 영상을 보니까 정민이 원래 혼자 숙취해소제를 갖고 있었던 것도 나왔기 때문에 숙취해소제까지 먹고 새벽 3시 30분에 전화도 하고
아까 2일파 사진같이 핸드폰도 보던 애가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하고 애매한 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근데 그러면 그것도 그걸로 끝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반대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결백한 부모라면 야, 네가 정민이 불러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정민이를 찾기 전부터 변호인부터 선임하는 사람이 결백한 사람의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자기가 아무 게 없을 때는 왜냐면 변호사 선임하면 돈 들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설사 오해를 사거나 불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지금 애가 없어졌는데 네가 받을 고통과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차원이 틀린 건데 애초에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 그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변호사에 선임한 시점은 정민이가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입장이 반대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정민이가 들어와야 모든 게 편해지잖아요. 내가 피의자의 가족이라고 치면 이 상태가 잘 해결되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민이가 돌아와서 회피해야 되는데 정민이를 찾을 시점에 찾는 게 중요한데 찾는 건 안 도와주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거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분석 전문가 A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잘 그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동작 분석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 전문가분이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술 취한 사람은 비틀거림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리듬 규칙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A분 같은 경우는 동작 분석을 공부한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모두 동작 리듬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신은 멀쩡한데 감정선에 의해 몸을 가누는 힘듦이 이 제약을 갖는 거지 술에 의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 여기서 보면 부모와 대화할 때만 비틀거리고 있다. 이 익명의 동작 분석가분이 이제 당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여기 봤을 때는 아버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안 취해 있는 건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요. 그 전문가의 분석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명백하게 그 영상을 봐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요. 아버님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정민군이 2주기를 맞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민군이 그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께 전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사실 안 믿어지고요. 그 정민이 장례 치르고 이럴 때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런 영상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경찰 발표할 때쯤 돼서야 이렇게 한두 개 아니게 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도 저는 솔직히 그 청와대 얘기만 들었을 뿐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러다 그만 가야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기대면 안 되고 나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본인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계시다는 게 사실은 안 믿기기도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도 보면
이런 걸 보면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생각도 드는 반면에 아까 같이 얘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꼭 세상에는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공존하는 걸까? 인간이 동물이랑 다른 게 뭔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뭐 온갖 고민을 다 하는데 어쨌든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2년만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솔직히 2년 전에 이 시간만 해도 정리를 위해서 아는 분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의 분들이 다 오신 거란 말이죠. 원래 그 전에 정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억울해하니까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마음한테는 기대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되어주시는 거 일일이 표현 못하지만 얼마나 큰 힘인지 정말 내가 힘들 땐 부탁을 드려야지 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 준 거 너무 고맙고요. 뭐 얼토당토하는 고소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감내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꼭 표현하지 않아도 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힘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해결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언제 식으시거나 언제 포기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고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늘 감사드리고 싶다고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고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담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주연 변호사님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이어서 의학 전문가님의 전화 인터뷰 음성까지 저희가 잠깐 들어보고요. 이어서 의학 전문가 김수범 원장님 혹시 도착하셨나요? 아, 네. 네. 잠시 보고 난 후에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후에 후두부 자율상에 대해서 물살에 흘린 듯하다고 언론에 흘렸는데 그것부터 부실 수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양말은 그날 착용했던 것이 아닌 가방 안에 있던 양말을 감정했습니다. 3.3일 나들목 CCTV에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하자 담당 형사 중 한 명이 이상하지만 그 입을 어떻게 엽니까? 라는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현장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탈 혈흔 검사는 5월 27일이 되어서야 유족 요청으로 겨우 실시를 했는데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입니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설명도 없이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일방적이고 일단 이 변심의 자체가 경찰이 설명하고 비공개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갖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증인으로 방송에 나왔던 낚시꾼들을 검찰에 위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모든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낚시꾼 중 3명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남자를 봤다고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낚시꾼이 발견했다는 입수자는 정민이가 아닌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중간 발표에서 낚시꾼 5명을 증인으로 말하면서 물에 들어간 것이 정민인 것처럼 유도했지만 결국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이재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내부입니다. 수사권이 검찰 아닌 경찰에게 있어서 경찰이 초기에 늦장대응하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차제에 다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 상태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형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한강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도 부검 감정서와 같이 익사라는 사인은 나올 수 있습니다. 좌열창이라는 것이 날카로운 상처가 아니라 어딘가에 부딪혀서 피부가 찢어진 상태인데 그 현장에 있었던 강가에 많은 돌 무더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배수로 같은 구조물에 부딪혀서 발생한 상처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또 많이 이제 여러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이 검찰에 하시고 싶은 네, 말씀하도록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긴 하지만 이 지금 교대역 서초역 구간을 2년 전까지는 거의 다닌 적이 없었는데 그 2년 동안 진짜 많이 오고 다녔고 서초경찰서를 들어갈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다닐 줄도 몰랐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든 중앙지검에 들어갈 일이 생길지도 몰랐고 가서 이제 검사분들 인터뷰도 2번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의 입장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법적으로 그분들이 꼭 수사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를 판단해서 다시 해야 되면 재수사를 명령을 하거나 뭐 됐다고 끝나고 결정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결정을 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검사를 어떻게 한다고 봤을 때 경찰 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한테 여기저기 약간 좀 정보도 주실 때 보면은 뭔가를 하시는 것도 알겠고 저는 이제 어차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얘기한 수많은 의혹들이나 여기 얘기하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알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뭐 내일 눈을 감든 사실 뒤에 눈을 감든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원하는 건 벌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벌을 준다고 정민이가 돌아오진 않는데 정민이를 불러내고 정민이가 왜 그랬는지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그냥 입 다물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맞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의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제일 지금 아버님께서 정민이에게 미안하고도 하늘로 가기 전까지 정말 궁금한 건 결국은 그거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날이 어서 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리로 와서 정민군을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정민군이 왜 그렇게 우리가 떠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되뇌이고 환기를 하는데 모쪼록 좀 제 상황도 그래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제 또 아버님을 작년에 뵀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는 좀그 국회에 지금 들리는 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명쾌하게나마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벌을 준다고 해서 돌아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된 내막인지에 대해서는 단지 그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인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힐 일인지 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의 이 말씀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오셨던 같은데, 네, 의학전문가 우리 김수호 원장님 오셔서 이야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귀한 자리 내주신 만큼 이제 자리로 다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 아버님 힘내시라고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네, 우리 유수원 원장님 전에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2년이 됐다고 하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거의 풀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뭔가 여러 가지 의심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있는 것 중에 보면 자혈찬, 수두부에 자혈찬이 생긴 게 나오죠. 결과를 보면 이제 깊이가 깊은데 깊은 걸로 봐서는 수혈이 많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피가 많이 흘렀을 텐데 검사 결과는 이제 옥기대가 피가 좀 묻어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많이 생명분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거나 서 있거나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 힘적으로 봐서 상처나는 것으로 봐서는 피가 좀 많이 이제 흘러서 이제 상이나 하의에 신발 같은데 많은 게 피가 많이 묻어 있을 거야 이게 맞는데 만약 그게 안 되고 이제 옥기대만 있겠다는 것을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 빨리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빨리 해결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 지금 1시간 반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함께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야 또는 이제 저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10명 중에 한 7, 8명에게 그냥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한두 명은 아니다라고 할 때. 근데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7, 8명이 아니라 뭐 9명 정도는 이상하잖아요. 모쪼록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비단 손정민 군뿐만 아니라 손정민 군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이렇게 순서 같이 함께 했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정말 좀 무겁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오신 만큼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손정민 군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정말 이제 작년에도 아버님을 뵀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올해는 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그 건도 그렇고 조금은 그런 실마리가 나와서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하늘에 있는 정민군도 마음 편히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 아버님도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시는 어머님도 조금은 편안하게 있으시다가 나중에 동민군 만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 순서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시민분들의 자유 발언을 듣고 우리 이제 이정성 배우님의 이 헌정식 낭독까지 할 예정인데요. 2부 진행을 우리 이정성 배우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헬박입니다. 네, 저는 21년도 4월 25일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추모 집회 그때 5월 16일 추모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그날 있었던 그 경찰서 항의 집회, 항의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이 그 규모나 그 진행되는 그 성격으로 봐서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문제에 비해서 동시에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느끼셨다시피 그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제시되었던 증거 자료인 그 CCTV 또는 사진 이런 걸 해석하고 다루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중립적이지 않고 그리고 충실하지 않다는 그런 그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초래된 부분이라면 이것은 그것이 과실이든 고의든 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비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규모로 봤을 때, 사건의 규모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해결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국회 시위에도 참여했었고 그 이후로 좀 검찰청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이 저는 제가 현장에 여지껏 쭉 참여하고 있는 그 일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진실 찾기의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소송도 있고 또 진정서 그리고 또 채널 활동 또 현장 활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더 현장에 많이 나와주셨으면 훨씬 효과가 커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한두 분이 참여하시는 하는 그 순수한 1인 시위는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힘이 매우 약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또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반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가치, 우리가 이 활동, 진실찾기의 활동은 명확하지만 각 분야, 각 부분에서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그 활동의 그 방향, 그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 좀 결여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반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위활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상업적인 그런 의도와 자유로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사람들이 참여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모이면서 그 태도가 그 마음가짐이 어떤 친목이 아니라 연대. 우리가 목적을 갖고서 그 인간관계의 그 사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으로 나왔으니만큼 그 인간관계의 성격은 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업활동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 운동의 차원, 그리고 연대 그런 인간관계. 또 하나는 이런 그런 행동을 표출하는 방법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알리기식.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론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알리는 그 자체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일과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그렇게 지속을 하면은 저는 반드시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 현장 활동에 많은 분들께서 어떤 갈등이나 이견이나 그런 부분들 극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런 소통의 그런 의지를 오늘 특별히 또 더 가져봤습니다. 현장에 좀 더 그래서 소통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저는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블로그에 계신 분들, 외부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헤일 박님도 현장에서 수없이 인사를 나누고 현장에서 몸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모습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 반도 현장에서 중앙검찰청인가요? 네, 거기까지 삼보일배 그 더운 여름에 하시는 모습, 그 전에도 물론 여의도나 아니면 중앙대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1인 시위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함께 이왕이면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 어떤 유튜버들은 그런 말을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키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저도 무서워서 현장에서 라이브를 킬 수가 없더라고요. 몇 번 키다가 말았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현장에 자주 모습을 노출시켜드리고 이런 모습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을 좀 반성을 하면서 이왕이면은 개인적으로 각자 선전민군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우리 헤일님께서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법원인가요? 법무부의 앞에서 365일 비 오는 날을 또 참여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도 봤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것